지금 배포된 이 중앙상황보 자료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상 상황은 뭐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월요일 날 저녁 5시부터 이제 영하 16도로 떨어지면서 밤 8시에는 영하 9도, 밤 12시에는 영하 12도, 체감 온도가 19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동장구는 1월 26일 목요일 낮 최고 영상 3도 또 최저 영하 8도 이렇게 하면서 기온이 이제 풀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1월 16일 날 화요일 날 10시에 인천 계양구 카레스 호텔에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역사학회, 태극기혁명 국민동본부, 인천 범시민연대 등 자유우파단체는 1월 16일 10시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 앞에서 올해 초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발 신문을 돌려봤다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인천시 의회 허식 의장에 대하여 징계 지시를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국보는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항족한 5.18 반국가 세력에 저항하자. 인천시 의원들은 반국가 5.18 세력에 무릎 꿇는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등 한동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5.18 세력 한동훈 물러가라, 부정선거 세력 한동훈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한동훈을 왜 비판하는가 라는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자유를 지키는 선거의 중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TV 시청 시간이 많다 보니 TV의 선전선동 세뇌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균형 감각이 결여됐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는 집단의식과 진영 논리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계속되는 무력 시위와 전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들의 목적과 의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2023년 12월 30일 북한 김정은의 남한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전 영토 평정 위한 준비라는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 이후 2024년 1월 5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백령도 북방 장산곳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곳 일대 약 200발의 해안포 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8일 김정은은 군수공장 현장 지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24년 1월 15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정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4월 총선을 앞둔 이 북한의 군사 위협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3년 7월 1일 북한 애무성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표현 불가 발표에서, 그러니까 방북 표현 불가 발표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라면서 그동안의 입경을 방북이라고, 그러니까 입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입경이라고, 그동안은 입경이라고 표현했지만 입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그리고 11일 양 이틀에 거쳐서 계속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김여정 발표 두 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공식 담화나 성명, 입장 발표에서 남조선 괴뢰, 남측 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똑같이 대한민국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이 김정은이가 이 군수공장 현지 지도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남조선 괴뢰라고 표현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작년서부터 대한민국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국가 간의 관계, 북한 입장에서 두 개의 조선 전략을 본격적으로, 즉 대내적으로 고려 연방제 통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심리 전술입니다. 남조선 괴뢰와 연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괴뢰랑 저들이 어떻게 연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자금 및 포탄 지원과 오랜 숙적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그동안 우호적인 국가이며 석유, 자동차, 선박 등 모든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였던 러시아의 수출 금지 제재를 가하다 보니 러시아가 북한 지원 및 협력 강화 등으로 북한의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신감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노리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총선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총선에 개입을 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연일 계속 전쟁 협박을 하는 목적은 북풍입니다. 전쟁 전 상황이라는 극한 대립과 대결 구도를 극명하게 끌고 가다가 5.18 광주 내각제 및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개헌이 이루어지면 남북 국회의담 등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평화 분위기로 전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언행과 국민의힘의 행보, 국회의 개헌 관련 움직임, 부정선거, 방송신문 등 언론의 보도 행태와 대한민국 내의 국가반란 탄핵 세력, 반국가 체제 전복 세력 등의 국민 기만, 선전선동, 심리전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북풍을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국내에 북한을 주장하는 남조선 세력들, 남로당 세력들이죠. 남로당 괴뢰들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남로당 이 세력들은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에는 아시지만 청주회는 모르실 겁니다. 군 내부에 암약하는 북한 추정
비밀 결사 조직이 청주회입니다. 이 청주회가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에 상당히 많이 개입됐습니다. 그동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말입니다. 이 GP 사건 아시죠? GP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우리 아들들이 죽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동안에 군과 관련된 사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회가 개입되어 있고, 이들은 철저하게 안기부장도 국정원장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한민국의 이 남로당 주의부를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무엇이냐? 결국 윤석열은 제가 속된 표현보다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바지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촉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은 바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유를 내치고 한미동맹을 내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 여러 가지 보수 우파적인 자유 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뒤로는 5.18을 헌법에 넣겠다, 부정선거를 대선 중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부정선거를 조사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더욱더 부정선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폭파시키는 등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압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 위험물질 접종도 심각하고요, 뭐 등등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부정선거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아주 중요한 자정기능입니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자유민주체제를 자정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데,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다 하면 국민의힘 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완전히 해가 뜨면 안기가 사듯이 그냥 다 없었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이들은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저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움켜쥐고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울러 더불어 공산당도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은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예를 들어서 김광진 대표께서 대통령 출마해도 대통령 되십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부정선거를 움켜쥐고 절대 공정과 투명한 선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다 장악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2022년 6월 28일, 아니 2022년 10월 28일인가요? 대법원에 인천 연수구를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그 기각한 판결문이요, 그런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그건 강도가 쓰는 판결문이에요. 북한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그러한 판결문을 버젓이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내놓고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보세요. 조중동, KBS, MBC, SBC당 전부 다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성동 방송국이고 언론들입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당 국민의힘 당사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주장하면서 김대중의 정신을 따르고 개선한다면서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력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은 왜 붙여놓습니까? 당연히 떼야죠. 저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정을 왜 안 떼냐? 바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떼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떼면은 자기들 실체가 탄로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검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가 죽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증명됐는데 윤석열 만세라고 한동훈 만세하고 빨고 빠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해야 된대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국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해야 된답니다. 아, 이런 새빨간 거짓말, 이런 진짜 지나가는 강아지도 누워있는 갓난아기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석에서 뭐 할 건데? 200석에서 뭐 할 건데? 그래서 200석 하려고 한동훈한테 공천권을 준 거 아닙니까? 당원이 뽑은 당대표 김기현 대표를 사퇴형식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한동훈을 쳐가지고 공천권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 저들 세력은요, 부정선거 하나와 그 다음에 공천권이라는 이 꼰돌이패를 갖고서 5.18 광주 내각제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개헌으로 저들은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박영수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59명이 죽었나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 석방됐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야, 너 뭐하냐? 너 윤석열 가짜 아니냐? 그럼 그때 조금 서울경찰청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뭐 경찰청을 현재 뭐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태원 사건 다 석방됐죠? 대장동 사건 5명이 자살을 당하고 관련자들 또 많이 석방됐습니다. 자, 박영수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을 위해 위치 추적 전차 팔찌를 부착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55 클럽 등 사건 관련 참고인, 증인 등과 통화, 문자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연락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금도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이상민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 이들이 다 국민의힘에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의회 의장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탈당이 아니라 입당했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요,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 창출을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념은요, 아니 잡탕에다가 그리고 전부 다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 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당 신년에 그 연단에 마찬가지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적 세력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평산 책방을 열었다는 문재인이가 2023년 4월 소득주도 성장의 전도사라고 극찬한 이상원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의 책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이것을 에세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자, 그러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이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문에 인용되었으며 국민의힘 행사에 현재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도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었죠. 자, 한동훈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감성에 호소하고 다수를 기만하는 특정 세력이 쓰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일성 회고록은 되고 전두환 회고록은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18 특별법이 바로 헌법에 부정되는데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은 이것을 5.18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고 대한민국의 표현의자가 다 죽은 상황에서 윤만세를 하고 한동훈을 빱니까? 아니, 그러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그거 맞대. 부정선거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규탄해.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체제를 부정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갖다가 또 빨아요. 이거는요,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 자기들 편한 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은 무엇이냐? 바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첫 번째, 사전선거 전면 폐지, 두 번째, 전자개표기 폐지, 세 번째, 전산집계 폐지, 네 번째, 투표소 수개표, 다섯 번째, 투표함 투명한 제재, 여섯 번째,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일곱 번째, 모든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 및 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 떼고 교부. 여덟 번째, 투표소 및 개표 정한 모든 유튜브 공개. 아홉 번째, 모든 투개표 공정 투명의 원칙 철저하게. 부정선거 차단 및 발본 세권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근데 상계와 같은 대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명하지 않는 선관위는 체제 전복, 국가 반란 범죄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4.15 총선 부정선거와 같이 40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확실합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체제 전복 국가 반란 범죄 조직으로서 해체되어야 하며 관련자는 모두 구속시켜 국법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의미 없다!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의미 없다!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의미 없다! 40총선 연기하라! 40총선 연기하라! 40총선 연기하라! 자유민주주의 파괴 부정선거 선관위 5.18 국짐 더불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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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